서로 앉는 건데 어색하면 지는 거래요. 그럼 지금 안 되죠. 시간 시작했어요. 긴장돼요? 조금요. 근데 따뜻하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김수진 씨의 다음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내는 들리네요. 저도요. 손 괜찮을까요? 지금은요. 새벽이 오네요.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제 몸은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삐걱였습니다. 새벽 4시 한산한 고속버스 터미널은 저처럼 어딘가에 이끌려온 낯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트 특유의 쾌쾌하면서도 낡은 냄새를 맡으며 저는 창가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명이 깜빡이며 더욱 흐려졌습니다. 음악 볼륨이 낮아지고 부드러운 트로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은 거의 암흑 상태가 됐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아는 듯 했습니다. 늙는 건 감정이 마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갈증은 더 짙어지죠. 제 안에서 문득 오래된 독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증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몸을 낮췄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안쪽에서 깨어나는 느낌. 이곳이 단지 관광버스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내려놓는 은밀한 공간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곧이어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무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플 퐁타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당신과 단 3분간 포옹합니다. 단, 손은 허리 위로. 말없이 눈을 감고 서로의 체온만으로 사람을 느껴보세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허락된 감정입니다. 몇몇 승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몸을 돌렸고 누군가는 벌써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임도 있어요? 제 옆자리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룰은 지켜야죠. 하지만 감정은 룰을 모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툭 하고 걸렸습니다. 그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싫으시면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뭐 게임이니까요. 저는 두 팔을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등 뒤로 천천히 손을 돌려 가볍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의 체온이 느껴지자 저의 어깨는 서서히 힘이 풀렸습니다. 시작합니다. 타이머 3분. 사회자의 외침과 동시에 제 등골을 따라 한기가 오르고 동시에 뜨거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등을 천천히 두드리듯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숨은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 안에 안긴 채 제 고개는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전해져 왔죠.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은 서서히 따스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그의 품에 더욱 깊숙이 파묻히는 느낌. 며칠 밤낮으로 겪었던 모든 피로와 불안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품인데도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덥진 않으세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제 귀에 닿을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더위라면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좋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오래된 자물쇠를 푸는 열쇠처럼 제 안에 무언가를 살며시 열어젖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욱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끌리는 남자의 향.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식적으로 제 손을 그의 등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으로 그의 셔츠의 질감, 그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 그렇게 허락된 규칙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그를 탐색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지듯 오가는 제 손길에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죠. 버스는 꾸준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주변 좌석에서도 미세한 움직임과 나지막한 숨소리들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허락된 감정 속에서 저와 비슷한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이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과 감정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안고 있는 제 몸이 예전에 젊고 싱싱했던 감각들을 다시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육체에 불과했던 제 몸속 세포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 뜨거운 피를 다시 순환시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존재감을 저는 그의 품속에서 다시금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제 심장은 눈을 뜬 것처럼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제 내면의 외로움과 갈증이 낯선 이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해방감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머 30초 남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쉬움과 동시에 짧은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고 저를 조금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남자의 낮은 속삭임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묻혔습니다. 이미 그의 품은 제게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죠. 포옹이 끝나고 그와 시선을 주고받는 동안 제 안에 묻어두었던 어떤 갈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의 볼륨이 더 낮아지더니 곧 부드러운 선율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버스 안은 거의 암흑 상태가 됐어요. 창밖은 이미 검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버스가 접어들자 희미했던 버스 안의 불빛마저도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시각이 마비되자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제 옆자리 남자에게서 풍겨오는 미묘한 채취,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변 좌석의 낮은 웅성거림, 그리고 제 심장을 뚫고 나갈 듯한 격렬한 박동. 그때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금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음 게임은 눈 가리기 진실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망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회자는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질문자는 누구든 답변자는 커플 중 한 명.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질문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내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7번 남자! 제 옆자리 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 무슨 대답을 들을까?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자분을 원하나요? 질문이 끝나자 버스 안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옆에 앉은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대답은 어둠 속을 진동시키며 제 심장을 깊숙이 관통했습니다. 숨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의 진실된 대답이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질문. 어떤 유형의 원함인가요? 그는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허벅지 사이를 스치고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선택을 넘기는 듯한 미묘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 스킨십, 이 모든 거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직접적이에요. 억눌렸던 욕망 뒤에 감춰진 솔직한 고백. 그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입이 제 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미약한 눈빛도 숨겨진 접촉도 죄가 아니잖아요. 버스는 국도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실내의 조명이 살짝씩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잠시 비칠 때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제 모습, 그리고 제 눈에 비치는 그의 욕망이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고 서로의 그림자와 숨결만이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미약한 눈빛도 숨겨진 접촉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의 속삭임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허벅지를 스치던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마치 오래된 반지를 찾듯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가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을 끼워 넣었습니다. 메마른 제 손 위로 그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자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아준 것이었을까요? 텅 비어있던 제 마음에 그의 온기가 스며들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완전히 제 손과 포개지자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하루니까요. 이미 모든 것이 허락된 듯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과 동시에 한 손으로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그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뜨겁게 그의 입술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짜릿함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몸이 반응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충분히 쉽사리 몸과 마음을 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옆과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탄성들이 저를 더욱 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툭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으로 밀려들듯 기울었고 그는 본능처럼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등에서 허리로 그리고 더욱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조용했지만 그 감각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팍에 기대 속삭였습니다. 처음이에요.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다고 느낀 거. 남편 이후로. 그는 대답 대신 저의 머리카락에 입술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귀로, 얼굴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그의 입술이 저의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저희는 깊게 서로의 입술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입술은 한참을 그렇게 저의 모든 곳을 스치며 저를 흥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동시에 옆과 뒷좌석에서 들리는 커플들의 탄성을 들으며 서로에게 서서히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버스 기사는 거울을 통해 길끝 쳐다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도로에 고정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한두 번이 아닌 이 여행이 어떤 종류의 여정인지, 그리고 여행의 끝은 사실상 목적지가 아니라 각자의 욕구를 날려버리는 해방이라는 것을. 그가 저를 들어 그의 무릎 위로 앉혔습니다. 그의 움직임으로 좁은 좌석은 두 사람의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옆 커튼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탄성과 우리의 몸짓이 섞이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제 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어두워진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욕망일까요? 그리움일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차이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감정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남자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버스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 몸에 닿아있던 그의 따뜻한 품도, 허벅지에 느껴지던 그의 단단함도 마치 시간이 다 된 듯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버스는 이미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그의 품 안에 있었지만 제 머리는 빠르게 현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그 혼란 속에서 가슴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바탕 지난 감정들이 오고 간 뒤였죠. 트로트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술 기운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그의 자리만큼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더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아는 듯한 시선, 낯설지 않은 눈빛. 저는 무언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당신 눈 어디서 본 듯해요? 그는 그 말에 잠시 미소 지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당신 오래전부터 봤으니까. 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손을 제 뺨에 올렸습니다. 그날 기억나요? 초록 원피스 입은 날, 화진포 낚시터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서 몸을 살짝 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난 그날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당신 남편 옆에. 제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상도. 당신 남편과 30년 친구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낚시 다녀온 사람. 늘 조용하고 묵직하던 그 친구. 거의 말은 없지만 낚시터에서 항상 따라붙던 사람. 한두 번 마주침이 있었지만 말없이 조용히 있던 사람이어서 별로 기억이 오래 남거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이 버스를 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단 하루라도 나란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었어요. 과거도 이름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그 포옹도 손잡은 것도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제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망 뒤에 감춰진 고백. 그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진실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몰라요.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절대 날 알아보지 마요. 이 감정은 오늘 버스 안에서만 살아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입술을 다듬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입술색 안 바른다더니. 지금은 김수진이 아니라 그냥 여자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을래요. 듣고 나면 오늘 감정이 달아날까봐. 저도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나도 안 물을래요. 그냥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았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맞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사라진 공간. 욕망과 감정이 이름 없이 흐르는 밤.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상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남편의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모든 감각이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의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밤새 나눈 교감은 그의 친구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오롯이 나와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버스가 덜컹 하고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정적이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회색빛 새벽 공기와 함께 한 줄기 차가운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의 모든 것을 감추었던 밤이 지나고 잔인한 현실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느꼈던 욕망의 흔적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제 안에서는 파도가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작일까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인지 시작인지 망상인지 진짜였던 시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허락된 듯했던 그 밤의 감정들이 현실의 빛 아래서 퇴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커튼이 굳게 닫힌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짐 끄는 소리는 마치 먼 세계의 소리처럼 아득했습니다. 내려야겠네요. 제가 다시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무언가를 묻는 듯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놓아졌습니다. 길고 깊었던 밤의 마법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알았는데 다음에도 우연히 만난다면 모른 척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딘가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모르겠네요. 당신이 나를 먼저 못 본 척해야 할지, 내가 당신을 먼저 못 본 척해야 할지. 저는 빙긋 웃으며 돌아서 버스 통로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자리, 커튼이 닫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짙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새벽의 여명을 마주하며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등지고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커튼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어둠 속에 남겨진 그가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제 발걸음은 터미널을 향했습니다. 일상으로, 저의 가정으로 돌아갈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전처럼 무미건조하게 바닥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어딘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난 듯 새로운 감각과 함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묘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는 여행을 통해 다시 여자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망상 속에서 한바탕 격정을 치른 것일까요? 아마도 답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밤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금지된 낙인처럼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돌아섰을 때 저는 굳게 닫힌 그 커튼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밤의 선택은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혹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